KPC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40번째 이야기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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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게스트 한 분 나와 계신데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빈이라고 합니다. 블랙빈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멘트가 바뀌었죠. 시작 멘트? 네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네. 왜 바뀌었죠? 왜 바뀌었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사실 시즌 시작할 때부터 시즌 3 시작할 때부터 바뀌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좀 준비에 미흡함이 있어서 네, 뭐 여력이 되는 대로 앞에 파일을 교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미 물리기도 하고 게스트분들이 다 해주고 가신 거기 때문에 그거 그냥 둬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바꾼 이유가 저희가 방송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강조를 하고 있던 부분이 PC함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저희가 PC만을 표방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제한이 되는 범위에 조금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말해야 되는 어떤 이야기들의 방향성이 조금 제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꿔야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지점이 어디가 되느냐. 그렇다고 PC함을 포기한 거는 아닌 게 우리 시즌 3 첫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주위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계적인 PC함을 표방하기보다는 좀 그런 배려하는 말을 하면서도 분명히 재밌게 놀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드리려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방점을 찍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송을 제가 최근에 좀 몇 개를 들었어요. 막 진짜 초반에 에피소드 막 한 5번째, 6번째 막 이때. 근데 그때 막 우리가 게스트 모셔놓고서 스스로 생각하는 PC 점수는 몇 점인가 이런 것도 물어봤었더라고요. 지금 까먹었었는데 들으니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진짜 무례했다. 와, 우리가 PC함에 미쳐 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또 나름대로 뭐 했겠죠. 근데 뭐 그게 꼭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뭔가 너무 지나친 자기 검열이라든지 아니면은 타인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시즌 첫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아까 한나님 얘기한 것처럼 좀 더 일상적인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저희가 좀 멘트를 바꿔봤습니다. 저는 드는 생각이 저도 어쨌든 이 한국에서 30년을 살았고 그 사회에 요즘에 말하는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절여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빼내거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PC함에 대한 걸 기준으로 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해야 될 때 말을 못 하거나 혹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자기 검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방송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시간들이 조금씩 쌓이고 이제 어느 선에서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이제는 좀 생겼다 할까? 그래서 확실히 그 예전 방송들 보면 엄청 화내고 있잖아요. 우리 셋 다. 막 다 같이 분노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행자들은 좀 덜 분노하거나 혹은 이제 그 방향을 잡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오신 게스트가 혹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화를 내고 있는 게스트 옆에서 같이 화를 내고 더 화내고 있는 약간 아니, 뭐 그게 또 필요하기도 하죠. 그렇죠. 뭐 연대라든지 공감이라든지라는 측면에서는 누군가는 그래도 이제 좀 차갑게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 같이 막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결국 음. 지금부터는 좀 덜 화내면서 좀 차분한 방송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차분한가요? 제가? 차분하세요 가끔씩 보면. 좀 더 그래요. 좀 더 발랄하게 하자 이 얘기 좀. 제가 돌아왔습니다. 적응 안 돼. 티저를 들으신 분이 봐도 적응이 안 돼. 계시죠? 진짜. 네. 아무튼 하루 이틀 만나. 네. 저희 개피방은 후원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렇게 지원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요. 네. 저희는 어쨌든 누구도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 앞으로 만들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팟캐스트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들리던 그게 그대로 이렇게 들리는. 네, 무편집본이죠. 이렇게 엉망진창이구나.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엉망진창 맞아요. 저희도 알고 있어요. 재밌어요. 원본이 한 80분이면은 그 중에 한 20분 날라가고 막.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오늘 주제는 주제가 뭘까요? 주제를 뭐라고 잡아야 되나? 대만? 그냥 대만의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코로나가 아니면 뵙기 힘든 분이 오셨어요. 아, 네. 그쵸. 네, 원래 한국에 안 계시는 분인데. 네. 좋은 건지. 자, 저희가 모신 게스트 분이 아까 블랙빈님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좀 더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자기 소개? 아,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빈이라고 하고요. 대만에서 가이드 생활을 하고 여행사를 한 4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역병이 창궐하고 백성들이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그런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블랙빈님이 저랑 아는 친한 형이신데 뭐 여타 여러 수많은 게스트와 마찬가지로 네네. 또 제가 또 섭외를 하신 지인 거죠. 찬스를 써서 네, 또 섭외를 했죠. 본격적인 네. 방송. 네. 예전부터 한번 모시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음. 왜냐하면은 주변에 우리 대만 많이 가잖아요. 여행도 네네. 많이 가고 또 가까운 나라니까 또 이래저래 친숙하기도 한데 최근에 막 대만 동성혼도 법제화되고 해서 또 게이분들이 많이 관심도 있고 근데 마침 거기서 일하시는 형이니까 그래서 네. 언제 한번 모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계시는 기간에 저희가 딱 불렀죠. 네. 근데 오시게 된 게 네. 타이보다는 자이가 조금 더 크신 거죠. 저는 타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겠다. 그렇죠. 아. 저희는 끌고 오지 않아요. 동의를 하셨으니까. 도장 찍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약간 자육타사 이 정도.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자, 그럼 대만에 어떻게 가시게 되셨어요? 원래 한국에 오래 사셨잖아요, 그죠? 네, 저는 우선은 20살 때까지는 한국에 있다가 중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때가 2016년 12월이었죠. 딱 놀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대만에서 가이드 해볼래?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진짜 정말 별 생각 없이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오지 뭐 하는 생각으로 한 일주일 만에 준비해서 갔어요. 그게 한 4년 동안 있을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죠. 근데 그렇게 금방 준비가 됐어요? 후루룩 일주일 만에? 저는 이렇게 뭔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가서 꼭 성공을 해서 와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간 게 아니었거든요. 가서 하다가 뭐 3개월 뒤에 안 되면 다시 와서 하자. 그때는 좀 젊었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으로 갔었다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서 한 4년 있다가 그렇구나. 그러면 가이드 일을 아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일을 계속 쭉 하신 거예요? 뭐 다른 통역이나 번역 일이나 뭐 이런 거는 안 하시고? 우선 가이드를 한 2년 정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행사에 들어가서 이제 내근직 여행사에서 했었는데 네. 그걸 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통번역 가이드 같은 거 있죠. 세미나를 네네네. 이제 통역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게 종종 불려 나갔었고 한국어 과외도 하고 중국어 과외도 하고 이러면서 역시 중화권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진짜 중국어 엄청 능통하시겠네요. 그죠?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 잘은 모르지만
모르세요? 들어본 적은 없으시고? 들어봤죠. 아. 좀 들어봤는데 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중국어를 막 잘 아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막 뭐라 하시는데 잘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 가끔씩 꿈을 중국어로 꾸는데 아 진짜요? 옆에서 뭐 아버지나 얘기를 하지만 우와. 갑자기 막 뭐라고 쩔러쩔러 한다고 그런더라고는 합니다. 근데 대만 중국어랑 그 대륙 중국어랑 네.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좀 달라요. 네, 근데 유학을 중국에서 하셨고 이제 이런 대만에서 하시는데 그런 언어 때문에 처음에 좀 불편한 건 어떠셨어요? 불편한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를 중국 사람으로 오해를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어를 할 때 막 그렇게 크게 외국인스럽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국 대륙에서 온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뭐 너는 북경 사람이냐, 뭐 어디 천진 사람이냐. 액센트 듣고서. 네. 근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중국어 잘하신다고 편집- 은근슬쩍 자랑을. 나는 현지인이 인정한. 중국어 스피커다. 네. 네. 그러면 대만 사회에 쭉 있으면서 내가 진짜 자리 잡았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리 잡았다는 게 표현을 하려면 약간 네. 경제적으로도 뭔가 사회적으로 좀 뭐 지위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 사회에 진짜 좀 적응을 했구나 싶었던 게 그냥 뭐 물건 같은 거 떨어뜨렸을 때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씨 뭐 혹은 어머 막 이런 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어로 이렇게 어. 나온다거나 뭐라고 해요 중국어로? 되게 안 좋은 말인데. 그래요? 이건 삐처리해야 되나?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냥 잘 모르실 테니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 왜 네. 우리 청취자들 무시하세요? 중국어 알아듣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게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게스트 나오신 분 중에 중국 계셨던 분도 계시잖아요. 맞아. 요거 네. 편집. 자, 어쨌든 네. 그런 적도 있었고요. 네. 또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 우산을 잘 안 써요. 우비를 좀 많이 쓰거든요. 비가 좀 자주 오고 약간 많이 오지 않는데 자주 오는 그런 기후다 보니까 그럴 때 우산 안 들고 오고 우비 입고 네. 나갈 때 그럴 때는 내가 대만 사람 다 됐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었죠. 비가 많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대만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우비를 그냥 평상시에도 입고 있는 모습을 되게 많이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요? 그런 영향도 있는 건가 네, 보네요. 비도 많이 오고요. 그 친구들이 워낙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네. 우산보다는 우비를 좀 더 네. 선호하는 편이죠. 그렇구나. 그런 장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비 입고 이제 오토바이 타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한국인들이 우산 열심히 챙기는 거 약간 좀 한국인 특징인가요? 그러니까 우산 열심히 챙겨 갖고 다니는 게 한국인들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저 예전에 미국에 한 학기 있을 때도 네.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쓰는 거예요. 비가 오면 다 그냥 후드 후드. 쓰고 다니고 음. 그냥 웬만하면 미국에서? 다 맞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산 쓰는 사람들 다 아시안들밖에 없고 정말요? 비가 얼마나 오든 간에 한 번은 룸메이트가 비를 쫄딱 맞고 온 거예요. 밖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왜 우산 안 쓰냐 했더니 자기 우산 없다고 그냥 맨날 이러고 다닌대요. 우산이 비싼가요? 막 5만 원, 6만 원씩. 우산이 비싼가? 우산이 막 10만 원씩 하는. 그럴 리가. 아무튼 그래서 신기하네요. 대만에서도 잘 안 쓴다고 하니까. 네. 근데 걔네들은 뭐 비 맞는 거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비를 좀 더 좋아하는 우비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미국인들이 우비를 입는 건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그냥 후드 뒤집어 쓰고 맞아요. 비를 쫄딱 맞고 맞아요. 오는 거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그냥 다녔잖아요. 그냥. 코트 거기도 입고, 비가 워낙 많이 워낙 수시로 그냥, 오니까. 그냥 그런 문화권 아닐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제 미국 친구가 있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자분들은 모르겠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쓰는 게 되게 약간 여성스러워. 맞아. 이해가 저번에 되나? 얘기했었다. 네. 예전에 얘기했었다 이 얘기 그죠 방송에서. 우산 쓰는 거. 맨박스 얘기할 때 맨박스 우리끼리 맨박스 우리끼리. 방송할 때 아. 맞아 그때 얘기했었어. 맞아. 음. 남자답지 못하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쵸. 와, 그게 기억을 못할 만하네요. 네.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그리고 혹시 또 그러면 내가 진짜 적응했다 이런 에피소드가 더 있을까요? 길 가다가 그러니까 대만 현지인들이 네. 저한테 길 물어볼 때 그것도
중국어가 아니라 대만에도 대만 사투리가 있어요. 네네. 대만 사투리는 저도 못 알아듣는데 예, 그런 걸로 막 물어봐요. 그럼 제가 조금 아는 대만 사투리로 저는 대만 사람이 아니다. 대답도 모른다. 사투리로 해줘. 친절하죠. 해주면은 이제 그때 또 놀라고서 미안하다 이렇게 가거나 네,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이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대만 친구들보다 좀 가본 곳들이 많고 먹어본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 추천해 줄 때 너는 나보다도 대만스럽다. 이제 좀 약간 생긴 것도 그렇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대만 사람 같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듣는. 약간 남방계 얼굴이셔서. 네, 조용히 하세요. 왜요? 그 욕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니죠. 근데 한국인이라 한국인 같다는 소리가 제일 반갑습니다. 반갑긴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 언어가 많이 달라요?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기로 원래 본성인 분들이 쓰는 언어가 민나어가 있고 그리고 객가어가 있다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떻게 다른지 제가 잘 몰라요. 많이 다른가요? 진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네, 우선은 그 표준어, 중국 표준어랑 광동어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 민남어, 객가어가 다 완전히 달라서 그냥 의미를 추측할 정도인 거지. 추측할 정도. 아예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섬에 원래 사시던 분의 언어인 거예요? 그 남쪽 지방에 사투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사투리인 거예요? 네. 사투리인데 우리나라처럼 뭔가 그냥 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사투리가 아니라 네, 거의 제주방언 같은 제주방언보다 조금 더 심한.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연습했어요. 네. 어쨌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사투리만 쓰시는 분들하고 표준어만 쓰시는 분들하고는 이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그런 그렇구나. 그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언어로 나에게 말을 딱 걸어줬을 때 와 진짜 내가 이사해서 진짜 많이 적응했구나를 느낀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것도 표준어도 아니고 사투리로 물어보시죠. 근데 또 그 말들을 그럼 친구를 통해서 습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 사람이 아니다 이런. 네네. 친구들한테 좀 약간 너무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도 얘기를 해야겠다. 뭐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면 아니다, 부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실 네. 아니다. 근데 그게 대만 사투리로는 음시라고 해요. 전혀 모르죠. 완전히 다르죠. 네. 근데 한자로 표기는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자로 표기할 수 없어요. 대만 사투리는. 그렇구나. 그럼 아예 어족이 다른 거예요? 그것까지는. 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가끔 광동어도 보면은 그 같은 표현인데 한자를 다르게 쓰는 경우들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어쨌든 그런 비슷하게 빠져나온 것일 텐데 문자는 어쨌든 한자는 쓰지 않고 그냥 구전으로만 남아 있는 이런 언어들인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 어족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폴리네시아 있다고. 쪽 언어일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섞여있을 수도 있고 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궁금하네요. 류큐어 계열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뉴큐어는 그쪽이에요. 일본어랑. 일본어 쪽이에요? 그럼 좀 더 폴리네시아 쪽 언어일 수도 있고 네네네. 그렇겠네요. 아무튼 뭐 제가 약간 언어 쪽 관심이 많아서 갑자기 여쭤봤어요. 네네. 제가 찾아볼게요. 조예가 굉장히 깊으시군요. 청취자분들 중에 지금 저처럼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들으시는 분이 막 계셨을 거예요. 네네네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 저희한테 그 사전 질문 답변 주신 거에서는 이제 외국인한테 친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조금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뭐 맞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대만 사회가 기본적으로 외국인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네. 약간 열린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뭐 우리야 이런 것들 없이 다 받아들이고 외국인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만 이제 정부나 은행 기관 이런 데서는 약간 조금 딱딱한 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만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90년대 초반에 막 계엄령 같은 것도 겪었었고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이랑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쪽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그냥 막대한다고 너는 이거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와 같은 것들도 조금 있었거든요. 행정 처리 같은 데서요? 네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비자를 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은행 계좌 뭐 이런 것들을 개설을 할 때도 꼭 대만 친구를 대동해서 갔어요.
제가 뭐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함에도 그냥 너는 외국인이니까 이러면서 아예 처음부터 말을 되게 간단하고 쉽게 그냥 이거 해와 이런 식으로만 던졌던 어차피 설명해도 넌 몰라요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일반 사람들은 저한테 정말 굉장히 잘해줬는데 그런 정부나 행정기관들은 조금 저는 인식이 좀 안 좋긴 해요. 근데 이거는 외국인만 느낄 수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또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또 우리는 모르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현장에서 봤던 거는 외국인 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돕고 해줘야 돼요. 그 행정 서비스를 받은 외국인한테는 콜이 가요. 어땠냐 서비스 어땠냐 무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콜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서비스 콜 같은 게 가서 어땠냐 하고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평가에 반영이 되고 뭐 그게 이제 그 공무원 개인한테 평가가 반영되지 않더라도 이제 전반적인 그런 친절도 이런 거에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요새 뭐 민원 때 다 영어 조금씩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애초에 뽑을 때 영어가 되시는 분들을 그렇죠. 뽑으니까 그렇죠. 그럼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그 한국에서는 민원 24인가요? 그 정부 그 민원 그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페이지 뭐 초본 뭐 이런 정부 24로 바뀌었죠. 정부 24. 네. 그 정부 24 같이 왜 인터넷으로 막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근데 저도 일본 살았을 때 일본은 하여튼 무조건 방문해야 되고 팩스를 보내야 되고 종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많아요. 혹시 대만은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거기도 어플이나 뭐 인터넷 이런 거 잘 안 하고요. 그런 행정 처리 같은 경우는 꼭 팩스나 뭐 우편 그리고 무조건 방문. 문서가 남아야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은행 계좌도 우리나라에서는 다 어플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대만에서 어플을 가지고 은행 업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방문을 했었어요. 저도 그때 한 학기 유학하면서 은행에 꼭 가서 뭘 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 계셨을 때? 네네네. 맞아. 그런 거는 우리나라가 참 잘 되어 있는 맞아요.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웬만한 업무 처리. 그렇죠. 신고 허가 업무 이런 것만 아니면 그냥 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처리가 되니까. 그죠. 어쨌든 여러분 그렇다니까 다른 나라를 가실 때는 행정 처리에 대해서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시기를. 네. 이거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든지 진짜 느리고 답답하고 막 제대로 안 내준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뭐 늦어봐야 3시간이면 되잖아요. 맞아요. 늦어봐요. 그렇죠. 그러면 대만에서 사실 때 한국 사회에서 지낼 때랑 어떤 게 달랐어요? 대만에 계실 때? 대만에 있을 때 외국이니까 당연히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꼭 굳이 꼽자면 아무래도 성소수자로서 그 대만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법제화도 됐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결혼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제가 갔을 때는 아직 법제화가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게이들한테 레즈한테 그러니까 그런 LGBT 커뮤니티에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사회인 거를 가자마자 느끼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꽁꽁 싸매고 숨어 있고 하다가 거기 가서는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손잡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저는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손잡고 다녀도 뭐라고 안 하고 실제로 길거리에서 뽀뽀하고 애정행각을 하는 그런 남남 커플들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요. 그런 게 굉장히 이질적이면서도 뭔가 편하다 이런 곳이 대만이구나를 느끼면서 거기서 살 때는 정말 마음이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가장 큰 차이는 아마 그거지 않을까. 하긴 저도 물론 저는 이제 밥 먹듯이 커밍아웃을 하고 올리브영 어디냐고 물어보듯이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좀 눈치를 볼 때가 많아요. 뭐 우리 상급자 분들이라든지 나이가 많은 분들에겐 어쨌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분들하고 밥 먹다가도 혹시 이지금 씨는 왜 결혼을 아직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거나 혹시 여자친구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면은 그냥 어물쩡하고 넘어가요. 제가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아직 인간구실을 제가 잘 못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적어도 일을 하면서 대만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숨기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
타이베이시 말고 신베이시 우리나라 경기도 같은 네네. 이제 그쪽 그 시 의원 중에 한 분이 오픈한 게이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뭐 유세 같은 거 할 때도 정말 딱 무지개랑 같이 버스 광고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분이 뭐 몇 번 이래가지고 붙어 있는데 이렇게 개임에도 의원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만 봐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르다. 그러네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죠. 너무 대단하네요. 사실 그렇게 어떤 성소수자 이슈를 가지고 전면에 내세우고 그런 선거에 출마하신 분이 이번 시장 선거에도 계시긴 했죠. 근데 그분이 성소수자 당사자는 아니셨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는 그분은 뭐 당선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상황이셨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우리는 후보에 나온 것만으로도 되게 그렇죠. 신기하다 막 이랬는데 이제 그분이 대만에서는 당선이 되어서 그렇죠. 지역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활동을 그분이 하고 잘생기셨. 아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아 나 진짜 그거는 네. 어쨌든 추가 정보고요. 추가 정보. 이름을 얘기해야 되나요? 네? 뭐가? 그분의 그 의원분? 아까 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안 안 하셨나? 네,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얘기하면 안 되나요? 뭐 얘기해도 해도 되죠. 네. 한국어로는 진지명이라는 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어로는 전지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구나. 네, 진지명 씨.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만 사시면서 오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더 편하게 다니실 수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번에 지금님이 옛날에 일본에 있을 때 얘기하셨듯이 어쨌든 내가 외국에 있고 근거지는 내가 한국이지만 현재 내가 외국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근거지가 아니니까 조금 더 내려놓고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도 좀 맞아요. 들어요. 단순히 물론 그 외국이 퀴어 프렌들리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난 여기 뭐 외국인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조금 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거랑 조금 다른 거 그래요? 좀 달라요? 네. 확실히 그냥 난 여기 있는 외국인이니까 편하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어쨌든 그 사회에 조금 어느 정도 녹아들었었다고 생각을 했었기도 했지만 어디를 가도 그냥 남자친구랑 같이 뭐를 사러 가도 한국 같으면 되게 쭈뼛쭈뼛해 옷을 같이 고르든가 뭘 밥 먹으러 가더라도 근데 거기는 정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단순히 외국이라서라기보다는 그 사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주는 것 같다라는 다음엔 남자친구를 데리고 대만을 가야 되겠네요. 굉장히 위험한 발음이 위험한 생각이 있어도 왜요? 유흥거리가 너무 많아서 유흥거리가 너무 많아서 농담처럼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방콕이나 대만은 애인이랑 가면 안 된다. 이런 그래요? 네. 그런 얘기 농담을 하는데 근데 뭐 가도 재밌겠죠 뭐 나름대로. 네, 그죠. 그래서 대만의 유흥에 대해서도 블랙빈님이 몇 가지 썰을 좀 준비해 오셨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저희 요청드리기도 했었고, 근데 듣다 보니까 좀 수위가 높아가지고 이 얘기는 저희가 방송 여기에 끼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를 19금을 걸고 따로 클립을 팟빵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좀 그런 수위 높은 썰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성인 인증을 하시고 그 클립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계피방은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 대만 퀴어 퍼레이드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참여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못 가니까 갈 수 있을 때 진작에 갈 걸 이런 거군요.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 특히 막 그 19년도에 어마어마했다고 들었는데 엄청났어요. 그쵸. 그때 정말 안 그래도 친구가 가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일하느라 좀 그래서 나중에 가지 뭐 재밌게 놀다 이러고 말았는데 그런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죠. 역병이 창궐해서 그러니까요. 어때요? 그 퀴어 퍼레이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저도 거기서 되게 바쁘게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참가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항상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제대로 참가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는 곳이랑 되게 멀지 않은 곳에서 시작을 했어가지고 네, 그래도 한 3-4시간 정도는 같이 있었어요. 그게 제대로 참가한 건가? 3-4시간이면 꽤 길게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진짜 잠깐 참가를 했었는데 그게 2018년도 네, 그때 대만에서 한 퀴어 퍼레이드랑 2019년도가 진짜 느낌이 되게 많이 달랐었거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국민투표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그 대만 네, 이제 네. 동성혼 법제화되기 전에 그 과정들인데 네. 처음에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는 나는 찬성한다라는 게 50% 이상이 이게 훨씬 조금 압도적으로 나와서 이제 우리 되겠다라고 이제 대만 사회가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국민 투표를 해보니까 진 거죠. 네, 그래서 몇 되게- 프로 정도로 됐나요? 그때 결과가? 그게 반대한다니까 55%였나? 비등비등했네요. 네, 근데 약간. 막 엄청 압도적으로 이기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조금 아쉽게 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진 거죠. 여론조사랑 너무 다르게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기도 했고 분노에 차서 약간 퀴포를 조금 참가를 했던 것 같아요. 운동하듯이 사회 운동하듯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축제이기도 하고 되게 신나게 다니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쪽에서는 막 그래도 우리는 여기 존재한다. 왜 우리의 행복을 막느냐 뭐 이런 것들도 시위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랬었는데 2019년에 웬걸 법제화가 되고 나니까 정말 여러 나라에서 왔었거든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도 뭐 네덜란드, 미국, 일본, 뭐 태국, 베트남, 뭐 우리나라만 해도 제 친구 제가 아는 사람들 다 떼끌어서 온 게 한 30명 정도 됐었거든요. 와. 그때 30님 못 오셨다고 했을 때. 네. 네, 그 정도였으니까 정말 진짜 이거는 우리들만의 축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느낄 수 있었죠. 그러면 참여하시다가 혹시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다 하면 뭐가 있을까요? 잊을 수 없는 경험은 아무래도 한국 친구들이죠. 네. 제가 거기 되게 오래 살았단 말이죠. 4년이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데 네네네. 할 때마다 놀러 와라. 내가 가이드 해주겠다. 같이 놀아주겠다. 얘기를 그렇게 해도 아무도 안 오던 애들이 2019년에 떼끌어가지고 거의 30명 와가지고 저희 클럽 자리 좀 잡아줄 수 있느냐. 염치도 없네. 네,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네. 듣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뜨끔할 거예요. 그런 것들도 네. 있었고요. 저는 아니었죠. 그 중에 한 명 아니었죠. 아니라고 해야겠죠. 아니었어요. 네. 0.5초의 침묵이 있었지만 아니 왜냐면 저도 그 블랙비님 거기 계실 때 대만에 놀러 간 적이 있어서요. 그때 같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보지 않았어요? 그때 형이 여기저기 클럽도 데려가 주시고 클럽이랑 그런데 몇 군데 같이 놀았었어요. 재밌었어요. 유흥 전문 담당 가이드라고. 그 퀴퍼 얘기 네, 다시 맞아요. 좀 하자면은 저 네네. 그게 대만 퀴퍼는 제가 그렇게 참가했었지만 네. 그 한국의 퀴퍼 2015년도였나요? 그 시청 광장에서 크게 한번 했었을 때. 시청이 15년도가 처음이었죠. 그렇죠. 2015년인지 16년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한번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옆에서 기독교 사람들 막 반대하는 것도 들었었고 저희 친구들도 저는 그때 안 꼈지만 이게 신분 노출을 조금 걱정해서 다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막 그렇게 참가하고 그랬었거든요. 대만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뭐 신분 노출 이런 것들 걱정 안 해도 되고 정말 우리만의 축제다라는 그런 걸 물씬 좀 풍기는 그런 것들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였던 것 같아서 아예 퀴퍼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정말 성격은 굉장히 다른 그런 퀴퍼였지 않았나. 진짜 그 19년도가 그 법제화된 이후의 축제였잖아요. 그쵸. 그게 직후. 진짜 축제였어요. 말 그대로 축제였을 맞아, 것 맞아. 같아요. 너무 얼마나 부럽다. 좋았을까. 너무 부럽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놈의 코로나가 이놈의 역병. 그때 갔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하도 못해갖고 오히려 그 우리
광장에서 축제하면 그 옆에서 같이 이제 파티 열어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분들이 그리워. 아주 그냥 빨리 다시 광장으로 가고 싶은데. 그분들도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그렇죠. 북치고 그러니까, 장구치고 해야 돼. 북치고 장구치고 춤도 추시고 아스팔트 위에 들이눕고 이래야 되는데. 엄청 갈고 닦았을 텐데. 아스팔트 찜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되게 좋았다고 막 원적외선도 나오고. 아주 그냥. 허리가 싹 나왔다고. 아유,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는 진짜 얼마나 미웠는데. 네, 그렇죠. 맞아요. 한는 씨가 그때 그거 뮤비 클립 하나 찍은 사람이잖아요. 그거 해서 드렸었죠. 그 어디지 무지개 어디였지? 한채윤 선생님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끼리만 알잖아요. 설명을 해야지. 제가 그때 이제 퀴어 퍼레이드 그때 2019년도 마지막이었죠. 그 하여튼 29년도였는데 제가 그때 퍼레이드를 하다가 조금 지쳐서 그 을지로에 있는 모 카페 2층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게 대열이 멈춘 거예요. 대열이 멈춰서 18년도였네, 19년도였네요. 정확히 18년도였던 것 같아. 19년도에는 광화문으로 맞아. 그 전해였어. 그 전에 18년도였구나. 그래서 그때 쉬려고 잠깐 올라갔었는데 대열이 딱 고 을지로 사거리에서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딱 했는데 저쪽에서 막 우르르르 그 개신교 무리가 이렇게 쭉 오는 거더라고요. 무리 진짜 무리였어. 무리. 그래갖고 저건 찍어야 된다고 해서 딱 찍었는데 와 장난 아니었죠. 그때 막 경찰들이 붙잡아서 빼내려고 하는데 막 뿌리치고 경찰 때리고 가서 다시 들어놓고 이제 그 스크럼을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들어놓던 사람들이 청년 예배 끝나고 다 한 2시간씩 연습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존경스러운 분들이네요. 되게 그죠. 얼마나 재밌었을까 진짜 자기네들끼리 연습하면서. 뭐 그래요. 그렇게 고생하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네. 근데 거기는 그런 반대 세력 같은 거 없죠. 잘 대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겠죠. 근데 대놓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나와서 막 조직적으로 행동하고 이러진 않나 보죠. 네, 안 그래요. 우선 그럴 수 있을 만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본 거는 인터뷰에서 나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냥 헷갈리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터뷰에서 봤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뭔가 테러를 한다거나 뭐 길을 막는다거나 이런 사람들, 이런 무리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유명한 영상이 있었잖아요. 한창 대만 법제화 뉴스 오르내리고 할 때 어떤 중년 여성분이랑 다른 한 분이랑 이렇게 막 말싸움하는 장면 혹시 본 적 없으세요? 그게 무슨 말싸움이었어요? 그 동성원 법제화 찬성 반대를 놓고. 그래요? TV 프로그램? 아니요, 그냥 길거리에서 누가 영상을 찍어 돌렸던 것 같아요. 인터뷰 영상이 인터뷰가 아니라 정식 뉴스에 나왔던 영상인가? 아무튼 누가 그거를 찍어서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고 그 둘이 막 중국어로 엄청 다다다다 토론이라기보다는 사실 말싸움이었죠. 근데 그 찬성하시는 분이 엄청 논리적으로 막 얘기를 하셔서 반대하시는 그분이 엄청 밀리던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 잘하신다 저분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본 적 없으신가 봐요. 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괜히 얘기했네. 아니요, 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영상 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국민투표를 해서 이제 이겼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우리나라 개신교 유튜버들이 아주 단체로 이렇게 그냥 의견을 물어본 것뿐이다. 뭐 법제화된 건 아니다라고 대대적으로 막 그냥 그런 것뿐이다. 우리나라까지 못 넘어온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올렸던 영상들이 잘 생각이 나요. 근데 반대라고 결론은 났지만 어쨌든 추진은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밀고 나갔다고도 볼 수 있기는 한데 사실 강단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이슈죠. 충분히. 그렇죠. 그렇죠. 저번 방송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저는 없었지만 네, 했었죠. 그래서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처럼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일단은 딱 법제화를 시켜놓고 이제 국민들을 이제 다독여 나가는 이제 이런 방식이 지금 이게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가장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결론 안 나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결론 안 나요. 어느 나라든지 이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동성혼 법제화의 적절한 시기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합의? 그렇죠.
저번에 실컷 얘기했죠. 네, 합의에 네. 대해서. 네. 저도 그거 들으면서 되게 혼자 막 되게 열받았었거든요. 그 사회적 합의라는 그 말 자체가 네. 생각이 나네요. 동성혼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사실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동성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곳이긴 한데 네. 대만 국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 상대방의 국가,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면 상대방 국가가 동성혼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만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 되게 최신 소식인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외국인 커플이 있었어요. 한 분은 대만 분이시고 한 분은 외국 분이신데 마카오 분. 맞아요. 네. 마카오 분. 분. 네, 그분들이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한 거죠. 이게 대만의 고등법원에서 네. 이거를 반대하는 건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들도 이제 좀 나오겠죠. 그러면서 대만이 조금 희망적인 게 외국 사람하고 또 그러니까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국가의 사람하고도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다만 지금 법리적인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마카오 분은 이제 돌아가서 중국 본토에서도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지금 화두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사실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대만 헌법을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거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는 더더욱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좀 화두가 되어 있는. 그렇겠죠. 네. 중국 입장에서는 죽어도 인정 안 하겠죠. 그렇죠. 절대로. 마카오는 자치구인가요? 마카오는 자치구고 자체적으로 법도 있긴,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카오 안에 내규 같은 규칙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게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의회도 따로 있고 그럴 텐데 이제 어쨌든 최고 통치는 전부 다 중국 정부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중국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중국에 계셨었잖아요. 근데 그때 분위기는 혹시 어땠나요? 지금 대만은 그냥 자유롭게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데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막 강하게 뭐라고 하는 나라는 아니라고 듣기는 했었거든요. 암묵적으로 묵인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암묵적으로 묵인을 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게 우선은 알겠죠. 뭐 정부 내에서 좀 근데 탄압을 하기는 해요. 저도 탄압을 하는 걸 봤었고 그 이제 찐방이라고 하죠. 네, 그런 곳을 정부의 개입으로 문을 닫았던 것들도 들었었어요. 네,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렇다고 대만처럼 막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회가 뭔가 개신교나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탄압을 받지도 않는 탄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간섭을 받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나 이런 거는 사실 본토에서 좀 탄압을 받는 사람 집단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딱히 게이라는 정체성 아니면은 퀴어라는 정체성이 집단으로서 발현되거나 무슨 공산당을 반대하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기는 하되 만약에 사회를 통제를 함에 있어서 약간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그냥 정부 집권으로 확 엎어버리는 약간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본토는 보면. 자기네한테 도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집력이 그 정도로 정치 집단화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법제화나 아니면은 그런 동성애자 아니면은 퀴어분들의 이제 뭐랄까요 은신처 아니면 안식처가 이제 대만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만은 어쨌든 지금 집권하고 있는 민진당 같은 경우에는 대만 독립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하고 지금 마찰을 어쨌든 빚고 있으니까 본토 정부하고 그래서 그죠. 그렇게 정치가 개입이 되면은 이제 약간 소수자들이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예. 이거는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왔어요. 제가 이따가 2부에서 예, 그러니까요. 되게 요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민진당이 어떻게 생겨났고 뭐 어떤 배경에서 소수자들과 노동자들이 민진당에 들어가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네. 재밌겠다. 진심이죠? 눈 동그랗게 뜨고 눈 동그랗게 뜨고 영혼 담아서 재밌겠다. 결국 그거 같아요. 뭐 사회주의 국가에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현재로서 그쵸. 네,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동성애가
어떤 탄압을 받는지, 어떤 동성애자들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우리 상식으로는 되게 이해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잘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에는 모든 것이 국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회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국가에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국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고 이 개개인의 인권 자체보다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가시화 자체가 덜 돼서 탄압이 상대적으로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가시화가 안 돼서 사실 그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그 당사자 구성원들은. 맞아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직접적으로 박해를 받는 게 없으니까 덜 하니까. 덜 하니까. 왜냐면 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은 대부분이 요새 최근 정책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 질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어떻게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데 권위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뭐를 통해 인식하냐면 경제 발전, 사회 통제, 네. 그 이런 거를 통해서 만약에 사회 통제 수준도 높아서 가버넌스가 잘 되고 그리고 통치가 잘 되고 그리고 오히려 경제 발전이 되고 그런데도 뭐 야당에 대한 탄압이 있다. 그런데도 자기네 국가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최근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국 본토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대만인들의 인식이 좀 다를 수도 있어서 벌어지는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뭐 굳이 그렇게 크게 탄압은 안 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드러내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쨌든 자유롭다. 다른 국가의 그 퀴어들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 있죠. 인식을 할 수 있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네. 겉으로 보기에는 맞아요. 그렇네요.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 네네. 지금님이 준비해 오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일부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네. 평소보다 많이 짧은데 그 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9금 네, 썰들을 19금. 따로 네. 빼다 보니까 일부 길이가 좀 짧아졌네요. 19금 팟빵 이외의 플랫폼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19금을 걸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파티에는 19금을 걸 수 있고요. 근데 아이튠즈는 저희가 그 성인 인증을 아예 안 받았어요. 그거를 올리려면 처음부터 이제 어덜트 방송으로 이제 인증을 하든가 해야 돼서 독립 에피소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거기 되게 까다롭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저희가 송출을 했다가 걸리면 이제 저희 채널 거니까. 자체가 폐쇄돼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서 그냥 아이튠즈는 올리지 않는 걸로 저희가. 네. 그럼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거 맞아요? 뭐 네. 궁금하신 분들은 팟빵을 사실 통해서 팟빵과 파티를 통해서 그죠. 팟빵과 파티를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KPC방은 후원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원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삼식이 형이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저희가 방송을 쉰 게 1년이 넘다 보니까 그 사이에도 좀 해주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19년도 12월 28일에 세룰리안 블루님께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금액을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장고찌님 제 애인이에요. 네. 지금님의 애인분 고찌님께서 방송에 나오신 적도 있죠. 이분이 1월 1일부터 작년 11월까지 이거 1년을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정기이체로 저희가 방송을 쉬는 동안 계속 보내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스 사장님이 작년 2월에 후원을 한번 해주셨고요. 온스 사장님. 네, 온스 사장님. 그리고 이제 진짜 올해로 왔네요. 올해 3월에 이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큰 후원금을 투척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데넴폴님께서 댓글도 남겨주시는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데넴폴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3월 25일에. 네, 잘 지내시죠? 네, 네. 그 부산에 계시. 네, 부산에 계신 그렇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저희 한번 부산 다 같이 놀러 오라고 막 해주셨는데 저희가 네. 아직 못 갔네요. 언젠가 꼭 뵐 수 있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4월 7일에 또 온스 사장님께서 네. 후원을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4월 21일에 도발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아유, 계좌 감사합니다. 후원을.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커피도 선물을 해주셔서 네네. 저희가 지금 한 잔씩 돌아가면서 네네. 한 잔씩 마시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월 25일에 김치읒지읒님께서 네. 네,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4월 26일에 최기혁시옷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 네. 또 이번에 좀 큰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네, 너무 네. 감사하게도. 네. 네, 정말 저희가 네. 딴 데 허튼 데 안 쓰고 정말 정직하게 녹음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네. 정말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되게 비싸졌더라고요. 그 맞아요, 실제 녹음식이. 찍히는 금액을 보니까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여러분의 네, 후원으로 감사히 잘 네.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을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네.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네.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진짜로 1부 마칠게요. 네네. 네. 그러면 다음 클립에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클립과 2부에서 예, 클립과 2부에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PC한 놀이터 개피방. 안녕하세요. 왜 아무도 안 해? 뭐야? 다시 미안해. 얘네들이 진짜. 안녕하세요. 아니 원래 우리 삼식형 가고 너 가고 내가 인사를 맨날 이렇게 했다고. 아니지 않아? 맞아. 진짜 누가 시작하든 상관없어. 내가 시작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근데 늘 보통-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통 내가 시작했었지. 그렇지. 죄송합니다. 쟨 진지하게 각 잡고 싶어도 소용없더라. 너 이러다 X돼.